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표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식회사 엘토브의 김지훈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정말 많은 키오스크가 시중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배려한 키오스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실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던 기사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햄버거 가게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사례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키오스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초기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부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고민하고 시작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지금 현재 표준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싱가포르 최초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배리어프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싱가포르 SG 이네이블이라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높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약시인 고객들을 위해서 일반 글자 그리고 큰 글씨 그리고 생맹 사용자를 위해서 그레이 모드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 화면에 보시면 대부분의 일반인 사용자들은 칼라로 되어 있는 화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약시인 분들이나 생맹인 분들은 오히려 그레이 모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저조차도 이제 화면에 보시면 그레이 모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 주얼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의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약 200대의 키오스크를 저희가 설치하였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키오스크가 큽니다. 큰 대화면이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요. 화면 하단에 유저 인터페이스 단에 디지털 키패드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화면 안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기 키오스크는 일부 기능만 반영된 키오스크였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모두 고려한 키오스크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령자의 경우 사용법이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화면 상단이 터치가 안 되는데 터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니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 그리고 비용의 이슈 더불어서 관련 표준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에 정부 주도의 어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에 저희가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사실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 무인정보 단말기를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실 이 기준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국가 표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되어 있던 상황에서 저희가 국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표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표준은 이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자 입출력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무인정보 단말기의 음성 인식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긴급 재난 서비스 발생 시 접근성 요구사항, 그리고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표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표준에 대한 목적을 대략 살펴보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더불어서 비장애인,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표준의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사용자 입출력 기능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출력 장치, 하드웨어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였고요. 음성인식 유저 인터페이스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그리고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서비스 방안을 저희가 표준을 잡았습니다. 더불어서 긴급 재난 서비스는 이제 긴급 상황 발생 시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였고, 고령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화면을 저희가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표준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유형별 특징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저희가 준비를 하였고요. 시각 장애인의 특징, 농아인의 특징, 지체 장애인, 복합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와 어린이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정의를 하고 이에 맞는 표준을 저희가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농아인의 경우 이제 저희는 수어를 이제 넣어야 한다는 부분에 농아인 분들은 화면에 글자를 텍스트를 인지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 농아인 분 중에 30% 정도가 문맹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해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보여주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만들면서 새롭게 저희조차도 이제 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접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형을 정의한 다음에 이들에게 그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음성 안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 안내, 그리고 복합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애인용 키패드,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저시력자를 위해서는 고대비, 화면 확대 등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기능을 정의를 하고, 사실 이런 기능은 공공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국가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표준이 있고요. 이들 표준을 저희가 가이드로 잡고 실제 이 표준을 구체적으로 화면에 키오스크에 반영해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표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의 내용을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긴급 재난 서비스의 경우 이제 긴급 재난 서비스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떤 기능을 멈추고 어린이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인지하기 편리하도록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요구사항을 정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의 경우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표출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제 메시지나 이런 기능을 음성으로도 이제 표출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을 반영을 하였고요. 청각장애인의 요구사항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수어로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이제 컨셉을 저희가 표준에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제 구현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아바타 수어가 있고요. 고령자나 약시를 위해서 화면 확대 축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성 안내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대비 색상 반전 기능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시인 고객들이 컬러풀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 모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화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 사례입니다. 음성인식 유저 인터페이스의 경우 이제 저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음성인식은 사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희가 액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음성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ARS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보이는 화면에서 이제 가이드를 주면 그에 따라서 이제 발화를 해서 좀 더 쉽게 음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야? 전시관이 어디야? 이런 이제 문장을 저희가 실제로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같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ARS 화면도 역시 구성을 해서 제가 1번 어디, 2번 어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입출력 기능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키오스크가 단지 화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키패드, 음성 입력 단자, 높이 조절 버튼 등 다양한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저희 구현을 하고 실제 확장성이나 유지 보수를 고려해서 과연 배리어 프리의 사용자 입출력 모듈, 저희는 이제 배리어 프리 모듈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배리어 프리 모듈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예시입니다. 뭐 호출 버튼이 있고 안내 버튼이 있고 높이 조절 버튼, 그리고 이제 카드인 경우 이제 왼쪽에 카드 버튼을 넣고 가운데 이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모듈화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표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 사례입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제 독립기념관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화면이고요. 화면에 처음에 접근을 하면 아바타 수어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수어로도 안내를 해주고 옆에 이제 배치가 돼서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나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수어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이제 저희 음성 버튼 누르면 음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실제로 이제 독립기념관에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독립기념관에 실제 운영하고 인천 세전병원에 설치했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면 하드웨어적으로도 밑에가 약간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밑에가 하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 고객이 좀 더 가까이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작년에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과 수원시에 이제 세로형 모델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향후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결제 서비스 키오스크로도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세로형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전남대 병원과 수원시의 진료 접수 키오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I, UX 측면에서 한번 설계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좌측에 보시면 이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버튼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키오스크가 위아래로도 조절이 되지만 버튼이 아래로 배치됨으로써 손을 뻗어서 쉽게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시인 고객의 경우 이제 아예 전맹이신 경우에는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약시인 경우에는 화면에 반전을 줘서 이제 검은색, 흰색 바탕의 글씨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으로 바뀌고요. 약시인 분은 키패드 사용을 하거나 이 고대비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모드로 접근을 하면 아바타 수어가 상단에 표출이 되고요. 아바타 수어가 각 화면에서 벌어지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상 상담 기능입니다. 이제 장애인의 경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센터와 연결이 돼서 영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키오스크를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뉴 같은 것도 음성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선택했던 메뉴를. 그래서 뭔가 혼자만의 힘으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아주 신선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 농아인들이 많이 와서 더 체험을 하고 더 좋은 걸 건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1차에 이제 독립기념관과 세종병원에 설치했던 키오스크를 사용하셨던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인터뷰였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전남대학교와 수원시에 설치했던 키오스크에 대한 이제 장애인들의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노약자들, 어린이들 모두 접근하기가 쉽고 매우 만족합니다. 완전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또 이런 쪽으로 신기한 거 있으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번 꼭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병원에 갔다가 키오스크를 만났는데 실제 누를 수가 없어갖고 지나가는 분한테 비빔밥 좀 눌러주세요 했던 기억이 최근에 있거든요. 그 번호를 누르는 키패드가 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누르는 데는 불편함은 없었어요. 일단 기대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가이드, 이제 정부 국가 표준이죠. 가이드는 있었지만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과연 화면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표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분들의 이런 고령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표준이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 표준을 보고 참조를 해서 같이 따라오신다면 이제 시장도 확산되고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확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이제 수어 기술을 적용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죠. 동작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수어를 인식할 수 있는 현재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와 같은 이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공공기관이나 뭐 극장, 무인 상점 등 다양한 곳에 설치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현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어 인식 기능이 반영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장애인을 인지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로 카메라를 저희가 탑재를 했습니다. 예, 카메라를 탑재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다 보니 이제 또 다음 장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또 이슈가 되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사실 이제 키오스크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떤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실증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 기반 서비스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표준도 한번 저희가 한번 추가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서비스 오픈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화면입니다.
이제 약시인 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레이 톤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숫자 각 메뉴 버튼마다 숫자를 반영을 했습니다. 뭐 1, 2, 3 숫자 써 있고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효과를 줘서 좀 더 판단하기 쉽게 고르기 쉽게 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2번 누르면 전시 안내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3번 누르면 층별 안내 이제 저희가 스피커로 나옵니다. 층별 안내는 3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번을 누르면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청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이제 수어를 통해서 이제 동작 인식 기반의 서비스를 수어를 인지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전국 1,002대 키오스크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실제로 이제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모든 케이스를 배려한 키오스크는 한 대뿐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엘토브에서 구축한 인천 세종병원 키오스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떤 표준을 잡고 저희가 설계했던 방향이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들 입장에서 맞는 방향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준을 반영해서 한 것이 각각의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청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지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 반영되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 더 많은 곳에 이제 이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확산이 되고 서비스가 대중화돼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참고 자료를 저희가 참조를 해서 본 표준과 발표자를 준비하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표준 해설서를 제가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